자, 그 아침에 간단하게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손깍지 끼고 위로 쭉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네, 다시 오른쪽으로. 자, 고개 가볍게 앞으로 숙이고, 네, 위로 쭉 올리시고, 다시 앞으로 숙이시고, 다시 위로 올리시고, 자, 고개 기닫기 왼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네, 고개 가볍게 떨구시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네,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어깨 으쓱으쓱 한번 해보시고. 자, 제가 강의할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선마제하러 나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엔젝타 코리아 BS그룹의 유한근 IBO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뭐 하셨어요? 네, 아침에 그 엘리베이터를 정예슬 IBO님하고 같이 탔는데, 주말에도 나와서 사업하셨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쉴 때는 쉬라고. 휴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들도 바삐 뛸 때는 쉬는 날 없이 계속 뛰어가지만 또 어느 정도 미팅이 좀 없는 한가할 때는 또 쉴 때는 쉬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 4월이 거의 다 갔어요. 마지막 주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4월달 목표하신 거 다 하셨어요? 네, 이 침묵 저 이해해요. 많이 해봐서 알아. 열심히 뛰는데도 잘 안 되시죠. 그런데 한 가지, 맞아요. 아니신 분도 있어요.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시는 분도 계실 건데 한마디 도움 드리자면 끝까지 가세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피니시, 스타트 했으면 마침표를 찍어야 되거든요. 끝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토요일에 집에 가서 그냥 자버렸어요. 제가 낮잠을 자는 경우들이 거의 없는데 그 전날에 PPT 만든다고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수정하고 그리고 또 나와서 좀 신경을 썼더니 되게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와 낮잠을 잤구나. 낮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뭐 하여튼간 좀 잤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옥상에 텃밭을 가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은정 사장님께서 맷돌 호박 씨앗을 주셔가지고 그걸 심기 위해서 거름 사다가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거름 사기 위해서 모종 종묘 파는 그 하우스가 있어요. 저희 쪽 근처에. 거기 갔더니 맷돌 호박 싹을 틔우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2주 사가지고 와가지고 모종 심어놓고 부추 좋잖아요. 또 부추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옥상에 심어놓고 옥상을 지금 정원으로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곡식들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잘한다 이러잖아요. 위에 이제 옥상에 그 흙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런 종토 원에 그 샵에서 파는 걸 흙을 좀 사다 했는데 그게 그냥 흙이 아니라 그냥 이런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흙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안 자라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너무 배수가 잘 돼가지고 상추 같은 건 물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이게 확 안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곡물이나 또 사람 하는 일이나 정성을 들여야지만 또 일이 되는구나. 아주 작기는 한데 그래서 상추 뜯어가지고 쌈 싸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소소한 저는 일요일을 보냈는데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되게 소중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약간 여유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또 뛰어다닐 때는 정신없이 뛰어다니거든요. 저희들도 여러분들처럼 사업할 때 일주일에 집에서 잠을 자본 적이 한 이틀
주말에도 가가지고 미팅을 했었으니까 일요일에 미팅 끝나고 올라오고 이랬던 시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또 그게 재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맹숭맹숭한 거보다도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이럴 때 또 사업하는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쉴 때는 쉬고, 저희 그룹장님하고 고수명 스폰서님하고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낚시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캠핑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항상 저희들은 말은 이만기야. 말은 많아요. 그런데 월 초에 그 낚시 가자, 캠핑 한번 가자 그래 놓고 아직도 못 갔어요. 왜 못 갔을까요? 네, 바빠서. 그렇죠? 시간 내는 게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뭐 코로나 이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준비한 만큼 성장 궤도에 올랐을지 않다 보니까 또 그런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래요. 열심히 사업할 때는 사업하시지만 또 쉴 때는 또 쉬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 캠핑 가보셨어요? 캠핑 가면 굉장히 좋아요. 특히 뭐가 좋냐면 모기들이 많아요. 네. 농담이고 진짜 캠핑 매니아들은 사계절 중에 언제 캠핑을 갈까요? 겨울에 갑니다. 겨울에. 진짜 캠핑 매니아들은 겨울에 가요. 겨울에 가서 겨울에 그 밤하늘을 보면 별이 진짜 쏟아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캠핑하기 좋은 계절은 봄하고 가을이에요. 모기들도 많지 않고 또 굉장히 뭐 꽃과 단풍과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색감이 굉장히 좋은. 그 다음에 캠핑을 가장 못하는 사람들이 여름에 다녀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덥죠. 사람들도 많죠. 또 모기라든지 이런 곤충들도 되게 많죠. 그래서 여름이면 사실은 캠핑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캠핑 가서 진짜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자연과 이렇게 함께 있다라는. 또 대부분 캠핑 갈 때 옆에 바닷가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냇가가 있잖아요. 제가 그 해미 쪽 가면, 해미 옆에가 보성인가요? 뭐 충장대인가 있지 않나요? 뭐 하여튼간 제가 잘 생각나지 않는데 거기에 그 캠핑장이 소나무 밭 안에가 캠핑장이 있어요. 소나무 밭 안에. 거기 이제 텐트 쳐놓고 이렇게 있으면 밖에서는 저기에서는 바닷소리, 파도소리가 들려오고 이 소나무와 거기 이제 고기 굽는 냄새와 애들 뛰어다니는 이런 소리와 이런 것들이 너무 좋거든요. 감성 캠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간 되면 그런 캠핑도 좀 다녀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또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사업 이런 것도 할 때는 해야 되지만 또 쉴 때는 또 쉬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어제 여러분들은 나와가지고 사업했다는데 저는 쉬어서 자기 합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아침은 고수명 스폰서님께서 또 그 모닝스쿨 해주셔요. 아침에 걸어오는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고수명 스폰서님 오늘 되게 싫어하는 날일 것 같다. 바람 부는 날을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궁금하면 500원.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런데 준비를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오셨더라고요. 자, 오늘 아침 모닝스쿨 해주실 고수명 스폰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생각 먹었어요? 아까 뒤에 오는데 이제 아는 이사님이 왜 바람 부는 날이 싫냐 물어봤는데 아마 그 궁금하면 500원 그냥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저는 캠핑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오늘 캠핑을 잠깐 했으니까 저는 캠핑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그 TV에 나오면 되게 막 그 캠핑하는 모습들이 좋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앞에 녹지도 있고 막 먹을 것도 많고 저는 캠핑가 가장 좋을 때가 뭐냐면 먹을 때입니다. 먹을 때까지는 좋아요. 그죠? 저는 막 낚시하는 것도 이게 그 유황은 사님 같은 경우 되게 캠핑도 좋아하고 낚시도 좋아하고 이게 자연을 되게 좋아해요. 그때 얘기했죠. 내 결혼하지 않았으면 뭐가 됐을 것이다. 나는 자연이 됐을 것이다. 그룹장님 역시도 좋아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그 지방에 가게 되면 숙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끔 TV 볼 때가 있어요. 저는 쇼미더머니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고등 래퍼 막 이런 음악 프로를 되게 좋아하는데 부르장님하고 유황근 사장님은 항상 보는 게 뭐냐면 나는 자연이다. 미쳐버리겠어요.
내가 보면 사연 똑같아. 그러면 뭐 열심히 살다가 몸이 아파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인생 막 살다 보니 몸이 아파서 들어와서 잘 된 케이스도 있고, 이거 가끔은 그 이제 구루장님 형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여보, 자연이날 내가 보다 보면 다수가 인생을 실패해서 들어가서 자연이 된 건데 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좋아하냐? 근데 중요한 건 구루장님의 목표는 또 뭔지 아시죠? 자연이 되는 거다. 저는 자연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나는 도시가 좋아요. 얼마나 좋아. 걸어만 가도 영화를 볼 수가 있고 쇼핑을 할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교에 가도 공원이 있는 상황이 되는데 저는 주말에 뭐 했냐면 간만에 라이딩을 했어요. 이제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탔는데 사람이 참 글들어 첫 번째 내가 했던 게 뭐냐면 일단 자전거를 상태를 봤어요. 두 번째 봤던 게 뭐냐면 공기압 체크를 해주고 뭐 제가 또 한 번에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알겠지만 옛날에 제 얘기 했을 때만 해도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왼쪽이 뒷브레이크였었어요. 아시나요? 모르시는구나. 네, 죄송합니다. 자전거를 다 좋아하지 않는데 원래는 오른쪽이 앞브레이크였어요. 그죠? 자, 자전거를 갖다가 쓸 때 왼쪽 브레이크를 잡아야 한다. 오른쪽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 왜요? 뒷바퀴. 그죠? 왜냐면 이게 자전거가 빨리 갈 때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자전거가 빨리 갈 때 제가 기본 25km, 30km, 40km, 50km까지 나와요. 처음에는 뭘 가르치냐면 기초 작업이죠. 브레이크가 왼쪽이 뒷바퀴인지 오른쪽이 뒷바퀴인지 이걸 먼저 가르쳐요. 왜요? 앞브레이크를 딱 잡아버리면 자전거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 그냥. 그럼 엄청난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과거에 제가 우리 어머님이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순명아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셨으니까 엄마 말을 믿고 갔죠. 중등학교에 올라가니까 이제 엄마 말이 잔소리잖아요, 솔직히. 근데 참 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같은 자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도 임마 너 같은 자식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나 같은 자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혀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힘드네. 좀 약간만 돌려주실래요, 형님 아이비님? 오늘은 제가 또 얼굴을 보면서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또 사업할 때, 야, 너도 너 같은 파트너 한번 키워봐. 여러분들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싫으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 같은 파트너가 생기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인 거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거 뭐냐면 결국에는 모든 일이든 간에 사업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저는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그 부분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게 있으니까 이게 이 뜻이었구나 이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뭐 간만에 자전거를 탔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기억을 떠오르게 해야 돼요. 왼쪽이 오른쪽인지 오른쪽이 뒤쪽인지 이걸 인지를 시키고 자전거를 탔어요. 재밌었을까요? 재미가 없었을까요?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 재미가 없었을까요? 아이와 나는 자전거 속도가 맞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이제 다 라인이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아빠 오늘 재밌었어? 이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왜? 속도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근데 결국에 제가 끝에는 재밌다고 얘기했죠. 또 아이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원데이를 제가 들었잖아요. 그죠? 원데이를 들으면서 제가 원래는 마무리를 제가 했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룹장님한테 부탁을 했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그 유황사님께서 특강을 했잖아요. 참 몇 년 만에 간만에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만에 3년 만에 간만에 되는 특강이었던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좋은 시간도 같이 보내고 왔지만 나쁜 시간도 같이 보내고 왔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이트가 가면 누가 부킹을 잘했을까요? 구루장님과 저와 유황한 사람이 나이트클럽에 갑니다. 누가 부킹을 잘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춤을 췄어요.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겠지만 나이트클럽과 클럽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 많어. 자, 우리 물어볼게요. 오늘 김수현 사장님 스피커 좀 켜주세요. 스피커 좀. 나이트클럽과 클럽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얘기하시면 돼요. 설마 클럽을 가본 적이 없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럼 나이트클럽과 클럽의 차이점. 뭐 클럽은 부킹이 안 되나? 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클럽은 다 가자. 부빌러 가는 거 아니야. 그죠? 클럽은 부벼서 가는 거고
그게 아니잖아. 그죠? 아, 이게 송출되니까. 어? 아니, 진짜 몰라요? 클럽과 나이트 클럽이 차이점이 몰라요? 야, 미치겠다, 진짜. 삐끼, 아니, 그래, 그래, 삐끼 차이점 있네. 저기, 일단, 하나. 클럽은 삐끼가 없다. 나이트 클럽은 삐끼가 있다. 오케이. 그거 아시죠? 남자와 여성분의 차이점. 나이트 클럽은 뭐가 있습니까? 공짜가 있다. 몇 시 이전에 입실을 하게 되면, 입실을 한다. 룸에 들어가게 되면, 클럽에 가면 뭐냐면 물이 좋아야. 그잖아. 여러분 이왕이면 나이트 클럽을 가든 클럽을 가든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물 좋은 데 가고 싶으세요? 물 나쁜 데 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먼저 성분들은 먼저 오게 되면 몇 시까지는 공짜로 입장을 할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술 안 시켜도 있다 뜻입니다. 자, 일단 삐끼가 있다. 또 테이블. 테이블 있어. 그 클럽에도 있어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다른 또 이렇게 VIP도 가서 왔으면 또 양주 먹는 또 테이블이 따로 있거든요. 좀 가봐. 진짜 미치겠네. 저는 나이 먹어서 안 가는 거야, 요즘에는. 나이 먹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불태운 곳이 멕시코 칸쿤에 가가지고 내가 또, 그냥 열심히 왔죠. 내가 또 스테이도 올라갔죠. 그룹 짝이 데킬라를 갖다 이빨이 먹여버리 바람에 내가 완전히 그 만취가 돼가지고, 야, 내가 세상에 그게 클럽에 한 수천 명이 있는데 내 최고의 원리에 올라서 춤을 췄습니다. 저는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모르세요, 진짜? 모르세요? 야, 또 그나마 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올리비아 사장님 모를 것 같으니까 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르미 사장님 뒤에 있으니까. 자, 나이트 클럽과 클럽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거 물어보는 강의 안 해. 끝났어, 오늘. 이거 알 때까지 할 거야, 내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죠? 뭘까요? 아니, 그 당연히 부킹을 해준 것도 있죠. 아, 내가 해드릴게, 그죠? 일단 나이트 클럽은 뭐가 있습니까? 브루스 타임이 있어요. 클럽은 브루스 타임이 없어요. 진짜예요. 나이트 클럽 어떻습니까? 음악이 끊깁니다. 클럽은 음악이 끊기지 않습니다. 뭐, 아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 미쳐버리겠네, 진짜. 그리고, 옛날이에요? 그죠? 그것도 맞아요. 나이트클럽 뭐가 있습니까? 웨이터들이 뭐 어떻게 해줍니까? 팀만 주면 부킹을 해줍니다. 그죠? 클럽은 어떻습니까? 셀프 리더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스스로 가가지고 이것도 중요해. 아무 때나 부비면 안 돼. 큰일 나. 그죠? 나이트는 뭐가 있습니까? 연령 제한이 거의 없어요. 성인 나이트도 있으니까. 클럽은 어떻습니까?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클럽은 어떠세요? 무조건 옷이 타이트해야 돼. 타이트해야 돼.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입고 가는 순간 나가라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 꼭 가가지고 젊음을 좀 불살리십시오.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즐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젊었을 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누가 걸어왔었는데 왔는데 파티 복장으로 이제 승강기에서 만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오늘 같이 이제 아침에 기사 출근하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어디 파티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파티 가는 건 아니래. 근데 자기는 이렇게 옷 입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던 게 뭐냐면 젊었을 때 꼭 성공해야 된다. 그잖아요. 사람이 젊어서 썼으면 꾸며져야 더 이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솔직히 오늘 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 누굽니까? 우리 조하은 사장님, 왜 이게 스피커폰 왜 소리가 안 나오지? 여기는 다 들리시나요? 이번 원데이 하시면서 가장 느꼈던 게 뭐였었어요? 원데이 때. 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전체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스피커를 한번 눌러려고 한 거예요. 음소거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들립니다.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렇게 하면 솔직히 이렇게 같이 있는 분들은 공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지방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모든 상황이 낯설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됐나요? 해주세요. 원데이 때 느꼈던 거.
그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되게 많이 느끼게 해줬던 게 저는 원데이. 그리고 내가 저는 그냥 제가 제 꿈을 이루려고 한 거였는데 내 꿈이 남한테 행복을 줄 수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유한한 사장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자, 한 분만 더 할게요. 한 분만. 우리 김유한 사장님. 김유한. 이번 원데이 들으면서 느꼈던 소감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데이 생각이 좀 많이 것보다. 끝인가요? 여기도 나도 이번 남은 줄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일정이 생기었습니다. 끝인가요? 너무 짧네. 제가 다시 한번 논의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도 서운하실 것 같으니까 한마디 하시라고 하세요. 이번에 시스템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 이뻤습니다. 제품 얘기를 해주실 때 너무 그 경험이 느껴졌어요.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할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지, 이거를 너무 도움이 많으시니까 듣는 저도 너무 막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시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았네요, 그죠? 끝이에요. 한 마디 더 하고 싶어요? 한 마디 더 하세요.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서로가 힘드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폐회사 그 얘기를 했다 그랬네요. 근데 솔직히 이제 제가 그룹장에 폐회사를 부탁을 하고 그룹장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제가 이제 간만에 유영은 사장님의 그 특강을 들으면서 그 이제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거기 같이 걸었던 시간이 길잖아요, 솔직히. 좋았던 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유영은 사장님이 저한테는 선배치고 형이에요, 형.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술 한잔 먹다 보면 다 놀래네요, 그죠? 내가 형인 줄 알았다는 뜻인가? 이거 억울해, 진짜. 그러면 진짜 억울해. 제가 나는 ABC 3명 중에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잖아요. 또 이게 다릅니다. 나가는 순간 제가 있잖아요. 또 얘기 역할 해야 돼. 막내기 때문에 또 열심히 또 물색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상황을 걸으면서 참 걸어왔던 그 시간을 보니까 너무 되게 마음이 먹먹해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 마음이 뭔가 훅 들어오니까 내 순간 내가 아줌마 되는 것 같았어요. 와, 내가 늙었구나. 원래 왜 내가 어떤 아줌마라는 표현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남자들은 나이가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게 딱 듣는데 와, 미치겠는 거예요, 솔직히. 나중에 그 끝에 아이가 맥한더. 나중에 뭔 노래야 도대체 했는데 듣다 보니까 맥한더 부이더라고. 뭐 그 공격 게시하는 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 지금 벌써 중학생이에요. 그 아이가 되게 똑똑합니다. 정규인데 나름 어떻습니까? 이게 그 멘사까지는 아니지만 그 뭐라 가지고 되게 똑똑해가지고 영재 스쿨을 댕겨요. 한양대학교도 패스를 했고 어떤 교대도 패스를 해가지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학원을 안 댕겨요. 원래 알겠지만 초등학교에서 반에서 1, 2등 하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물어봐요. 아이고 우리 정규는 어디 학원을 댕기게 똑똑해? 근데 요즘에는 뭐냐면 학원을 안 댕겼어요. 근데 전체에서 1, 2등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부럽다. 부러운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훅 들어오니까 이게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내가 만약에 그룹장님이 와서
폐해사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올라와서 한번 제가 좀 주접을 떨지 않았나. 유학은 사람이 울어니까 내가 대신 울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저희는 꿈을 갖다가 같이 가는 겁니다. 네, 이런 얘기 있죠. 기러기. 어떤 기러기 같은 팀만 된다고 하면 안 될 게 없다. 기러기가 단체로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서로가 어떻습니까? 원하는 목적지가 명확합니다. 기러기는 횡단을 해요. 몇 킬로 이상 날아간다고 그러죠? 10,000km인가요? 엄청난 큰 거리를 갖다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팀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왜 기러기 항상 이렇게 아치형으로 가는 이유가 뭐였냐면 1번 기러기는 뭡니까? 희생하는 기러기래요. 왜냐? 그 바람이 불어올 때 이 기러기가 어떻습니까? 바람을 탁 깨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 뒤에 있는 기러기는 어떻습니까?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기러기들이 갈 때 보면 끼럭끼럭 하잖아요. 그 왜 끼럭끼럭 하는지 아세요? 야, 힘내. 야, 1번 기러기 너 힘내. 너 희생하고 있지만 우리 정말 원하는 목적지에 가야만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우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기러기가 얼마나 멋있는 문화를 갖고 있냐면 가다가 어떻습니까? 한 마리의 기러기가 낙오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어떤 호수에 가가지고 다 같이 정착을 한대요. 다 같이 앉았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 다시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팀만 구성이 돼 있다고 하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이 사업의 기본적인 시작은 희생입니다. 그 다음에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지만 지금 아침에 와가지고 누군가는 이렇게 모닝스쿨을 해요. 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번 원데이 때 어떤 특강을 하고 제품을 얘기하고 마케팅을 얘기했어요. 그건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나와서 교육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여기 나와서 왜 해줄까요? 결국에 이 사업은 엔제타랑 BS그룹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도움사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같이 성장해 맞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한때 김연아 선수가 최고의 맞수는 누구였습니까? 아사나 마무라는 일본 피겨 선수가 있었어요. 그때 김연아 선수는 뭐라 했냐면 주니어 때였죠. 나는 절대 아사나 마무라는 선수를 이겨먹을 수가 없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타고난 재능이 좋은 거예요. 같이 경쟁을 해 나가지만 항상 선수권에서 그 일본 선수는 1등을 했고 김연아 선수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자주 만나서 했더니 여기서 갑자기 조현아 사장님이 나와버리네. 축하드립니다. 1조 이상을 벌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김연아 선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결국에 그 선수가 끝에 갔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를 갔잖아요. 근데 저는 유한근 사장님 그 얘기했잖아요. 꿈 넘은 꿈이라는 얘기.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한때 방황기가 왔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최고의 선수인데 뭡니까? 금메달 땄는데 그 꿈 너머의 꿈이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는 그루짱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했었어요. 꿈이 뭡니까? 자기는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래. 제가 웃었어요. 아니 나는 무슨 회사를 만들어. 근데 저희가 회사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어요. 브루짱이 과거부터 월 1억을 벌어보신 분이에요. 꼭 엔제타에 와서 돈을 1억을 벌어봤던 분이 아니라 과거부터 어떻습니까? 월 1억을 벌었던 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또 그룹장님을 되게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룹장님은 어떻습니까? 자기보다는 팀 전체 이익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잘한 게 있으면 잘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리더가 쉽지 않고 저는 최고 싫어하는 리더가 어떤 리더인지 아십니까? 자기 합리화되는 리더예요.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아니죠. 그게 어떻습니까? 서로가 저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리더가 가장 멋있는 리더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죠? 기억나세요? 개했을 때 그룹장님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시죠? 사람은 어느 때 변화한다? 기억나나요? 기억 못 하시네. 사람은 어느 때 변화한다?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변화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은 위기인가요? 아니면 기회인가요? 이거 아시죠? 전화이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화와 복은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복 뒤에 화가 있고 화 뒤에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뭔 뜻이냐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를 어떻습니까? 놓쳐버리면 나한테는 곧 기회가 위기가 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저는 조영아 사람이 얘기했던 말이 기억나면 코로나 때문에 아니 지금 코로나 덕분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똑같은 거거든요. 유한근 사장님께서 특강했을 때 얘기했죠. 나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뭘 하겠습니까? 나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다? 기회가 왔을 때 절대 기회를 놓지 않았다. 똑같은 거예요. 왜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대리운전할 것 같아. 그 사람은 꿈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꿈이 있잖아요. 저는 이 사업의 비전을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단 이 사업 누구나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럼 누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내가 정말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기 계시는 지금 대충 보니까 노출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한 75명, 80명 가까운 분이 현재 줌 미팅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과거 얘기도 하고 현재 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해 나가는 게 뭐냐면 저희가 잘나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엔젤타는 뭐였습니까? 저도 똑같이 IBO로 시작해서 브론즈 가고 실버 가고 풀티 가고 다이아몬드 가고 블루 다이아몬드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알겠지만 성공한 인생들이 왜 자서전을 적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왜 적어요? 적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나도 힘든 시간을 걸어왔어요. 중요한 건 되겠지만 전 세계 20대 부호 중에 자사주 성공한 게 몇 명인지 아세요? 12명 이상입니다. 내가 얘기했죠. 전 세계 1위 부자 누굽니까 지금? 원래는 테슬라 회장이었죠. 다시 아마존이 뒤집었나요? 못 뒤집었나요? 둘이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아마존, 테슬라, MS의 빌 게이츠, 애플 또 뭐가 있습니까? 넷플릭스 원래 그들이 부자였습니까? 아니요. 엄청난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가 있었냐면 내가 꼭 성공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얘기했잖아요. 가난도 근성이고 못 사는 것도 근성이라니까요. 그냥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 없는 게 편합니까? 전 되게 불편하던데. 맞잖아요. 그걸 인정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대구 가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가장 싫어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뭔 뜻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네 분수껏 살아. 그거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누군가 어떻습니까? 지하방에 이게 평범한 거나요? 또 이런 말 있죠. 또 실험할 줄 하나에 뱁새가 황새하더라면 큰일 나지.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어. 행새가 이거 뱁새가 황새가 가리게 찢어진다. 이게 뭔 뜻이에요? 니들 분수에 맞게 살라는 뜻이에요. 전 싫거든요. 아니 지력에도 밟으면 꿈틀린다며요. 뭐 또 죽을 때 깨추리라고 죽는다며요. 저는 그거예요. 찾고 있지 않습니까? 편한 쪽으로 사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들게 사업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돈. 여러분 돈 싫나요? 너무 지나치게 돈 얘기하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벌고 난 후에 싫어야지. 그잖아요. 한 번만큼은 가끔 보잖아요. 저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보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벌어보지 못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최고 중요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변화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룹장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변화해야 된다. 내가 소심했으면 과감하게 변화해야 되고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성격이 좀 약간 그러면 약간 좋게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우리 조현 선생님이 뭐였습니까? 어떤 제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최고 중요한 건 가족이구나. 가족에 대한 체험 사례가 명확하니 사인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 동생의 비포 애프터입니다. 저는 그 조은하 사장님의 처음 모습을 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찍었어요. 원래 그 처음 나왔던 사진 있죠. 그 냉장고 앞에서 찍은 거예요. 또 그 다음 나왔던 그 뒤에 앞에 찍었던 게 어디냐면 커피숍 가고 화장실에 찍은 화장실. 화장실에 찍은 거예요. 그 얘기했죠. 저는 그 모습을 다 봤거든요. 근데 일단 어떻습니까? 동생이 변화하니 그 시장에 그 자그마한 뭡니까? 그 가구점 비슷한 거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라겠습니까? 동생이 지나가는데 또 다른 동생인지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홍보를 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대학교를 마친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올립니다. 내 이력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 포트폴리오가 뭔지 아시죠? 나는 이런 작업에 참여를 했고 나의 이만큼의 작품이 있습니다. 기업, 저 쓰시죠? 이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세톡스는 건강관리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뭘 보여주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까? 하나가 우리의 이 몸을 보여주는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러면 거기에 이게 내 딸입니다. 이게
제 동생입니다. 이게 뭡니까? 접니다. 그 어떤 누구 얘기보다 가족의 체험사가 강할까요? 안 강할까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 크로징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 대구 와서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대구 팀은 어떻습니까? 거의 센터에 들어와서 보기에 왔을 때 크로징 99.9%입니다. 다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크로징을 잘 하신 분도 있지만 누가 더 잘한 겁니까? 제품을 먹고 소개했던 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먹고 싶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데이를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거 뭐냐면 how to예요. 그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풀고 어떻게 제품을 얘기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더라. 이 싸움은 선복제 후 창조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 나가는 가수들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따라합니다. 내가 춤을 잘 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나가는 팝핀을 하든 힙합이든 어떻습니까? 그 춤을 따라합니다. 맞나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 이상이 넘어서죠. 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는 교육을 들 때 가장 집중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제품을 설명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풀고 어떻게 했을 때 아, 크로징이 나오는 거구나. 저는 이걸 배웠었어요. 왜요? 모르면 배워야죠. 써먹어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이번에 PT 했던 거 공유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해줬죠? 이런 BS 그룹이 없어요. 그게 자기의 뭡니까? 노하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들이 먹고 사는 하나의 뭡니까? 방법이에요. 그걸 갖다가 대중한테 쏘아. 그 교육까지 해줄 수 있어요. 그 PT를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내가 당신들한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 이제 또 잘 되면 또 도움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주실 거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조현아 선생님한테 그 강의를 해서 가장 느꼈던 건 뭐냐면 그래 그 어떤 것보다 가족이 중요하고 솔직히 처음에는 저희 제품 설명하는 걸 저희한테 배웠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먼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저희가 배웁니다. 많아요. 무슨 그 용어가 되게 많은데 참 그 용어를 갖다가 저희가 이럴 때는 거꾸로 저희가 왜 배가 더 나올까요? 거꾸로 지금 물어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공부 많이 해요. 진짜 공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야 상대방을 초청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수시로 지금 듣는 교육도 들어왔지만 어떻게 되면 건강 공부 틈틈이 지금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어떤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건강 강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가면 여기 나와서 스피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와서 교육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가 한 명한테 제품 설명을 하면 최소한 30분의 시간이 걸려요. 맞나요? 그럼 10명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300분의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명을 놓고 30분만 얘기해도 똑같은 효과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무대에 나와서 스피치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무대했습니다. 저는 혀가 너무 길어가지고 발음이 마릅니다. 너무들 혀가 짧아서 문제지만 저는 너무 길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혀로 코 다시는 분 있어요? 혀로 코 다시는 분 있어요? 난 단다. 보고 싶어요? 안 보여줘? 나의 컴플렉스니까. 컴플렉스니까. 저는 세 번째 어떻습니까? 올리비에 사장님이 마케팅을 들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봤잖아요. 아니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보니까 막 5천만 원, 1억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40대 초반에 30대 성공한 인생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뭘 하겠습니까? 돈은 벌었지만 좀 건강에 데미지가 왔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결국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을 때 저한테 뭘 하겠냐면 보험은 내가 움직여야만 수득이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처음에 열심히 뛰어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내 밑에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하면 내가 열심히 뛰지 않아도 내 밑에 인프라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수익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자, 오늘부터 그룹장님이 야 수명아 네가 다 알아서 해. 나 내일부터 한 1년 동안 네트워크 사업 안 할 거야. 나는 오토씨만 돌릴 거야. 가끔 나에게 연락 한 번만 줘. 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룹장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수익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죽을 때까지 들어가요. 그게 이 사업의 비전이에요. 왜 인쇄 소득을 원하고, 왜 음원 소득을 원하고, 왜 우리가 조물주 때 건물주라고 그래요? 건물주는 어떻습니까?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임대인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제가 임대 사업을 하잖아요. 뭐가 힘드냐면 이런 주택들은 어떻습니까? 월세는 고장이 나면 내가 고쳐줘야 돼. 전세는 알아서 고치는 거예요. 그죠? 미쳐버려. 변기를 자기가 깼어. 변기가 깨졌대. 전화가 와. 변기 갈아달래. 잘로 돌아갔다 보일러가 갑자기 안 돌아간대. 보일러 갈아달래. 갈아줘야 돼요? 안 갈아줘야 돼요? 갈아줘야 돼요. 야, 내가 보니까 이거 월세비가 들어오긴 하지만 뭐가 힘드냐면 이거 고쳐주다 듣겠구나 내가. 머리를 했죠. 응? 근데 상가를 생각해봤어요. 상가. 상가는 어떻게 해요? 조건이 그런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계약할 때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원상복귀 시켜놓고 한다. 오케이? 또 뭐가 있습니까? 신기하잖아요? 그 건물 허름해. 근데 그 목만 좋으면 임대인이 어떻게 해요? 다시 다 리모델링하고 이쁘게 치고 들어온다? 오케이. 나 다 해요. 내가 원래는 작년부터 꿈이 뭐였냐면 원래 장사를 하는 거였어요. 어떤 장사냐면 프랜차이즈 같은 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베스킨라빈스 31. 하고 싶었는데 우리 고마만 사장님, 대구에 계시는 고마만 사장님이 점주를 하셨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거 어휴, 힘들다고. 근데 그 앞에가 냉기가스가 있잖아요. 그게 계속 차가운 거기 때문에 그게 별로 좋지는 않대요. 편의점을 또 해보려고 얘기했어. 다 하지 말라 그래.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근데 그때 맘먹었더니 그래. 내 1차적인 목표는 뭐냐면 10억 이상을 모아서 뭘 한다. 이제는 상가 건물을 한다. 그래서 월 소득 500만 원을 가져온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건물 상가 임대를 할 때 기준 건물을 사는 기준점이 뭔지 아세요? 은행 금리의 5%예요. 뭔 뜻이 이해를 못했네요. 결국에는 뭔 뜻이냐면 10억짜리 물건이면 1년 이자율이 5%라고. 그게 임대소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100억짜리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1000억짜리면 5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금리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야 임대소득도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금리가 다운이 되면 임대소득도 다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건물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원했던 투자 비용만큼 이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를 올리고 건물가를 끌어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왜 전세값이 올라가고 월세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샀던 금액만큼의 이율이 남아야 되는데 남지 않으니까 계속 끌어올려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시장의 심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케팅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래 이 사업 딱 3명씩만 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2대1 구조를 짜서 3명 찾아가지고 최고 중요한 건 내가 첫 번째 뭘 해야 돼? 이건 내가 해야 될 겁니다. 이 3명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하겠습니까? 이 세 사람의 뭘 만들어줘라? 3명을 만들어줘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3명을 찾은 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3명만 찾아주게 되면 한 달에 최소한 300, 400 이상 벌어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뭘 하겠습니까? 3명을 찾으십시오. 누구의 3명이요? 나의 3명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2명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돈 벌 수는 있어요. 내가 눈으로 얘기했지만 A쪽에 있고 B쪽에 2명을 키우는 사업인데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다. 그럼 A쪽, B쪽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다. 단순해요. 내가 지금 A, B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수명 돈 벌고 있네요. 왜 돈 벌고 있어요? A, B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고 자기 돈 버시네요. 왜 돈 벌까요? A, B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A, B는 누가 만든 겁니까? 스폰서가 만들어줬습니까? 만들어주기도 해. 그죠? 가끔 후원이 내려올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세 사람을 찾지 못하면 최소한 2명을 찾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업은 결국에 어떻습니까? 셀프 리더가 돼야 돼요. 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밑에 있는 팀원을 빨리 성장시키면 누가 능력이 있어야냐면 일단 스폰서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몇 번 스타킹이랑 프로 부모님들이 외국관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꼬마아이는 5개국어를 쓴다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사업성 들었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중요한 포인트 이사회 비전 뭐라 하겠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연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회 비전은 뭔지 아시죠? 내가 만들어 놓은 부의 축적이 누구한테 간다? 내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대물림이 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내가 처음에 아메이라는 기업들이 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결국엔 죽고 난 후에 벌써 아메이는 상속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자식한테 그 코드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몇 억짜리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어떻게 그걸 없애버리는 순간 그 돈이 누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 수당을 자식한테 대물림을 시켜주더라고요. 왜 대물림을 시켜줄까요? 왜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벌써 아메이 제품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코드를 유지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모든 수역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부모가 매출을 일으켰던 것만큼 그 아이들도 역시 똑같이 매출을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일으키잖아요. 근데 중요한 네트워크가 어떻습니까? 미국이야 60% 70% 수당이 풀리지만 35%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테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그들이 똑같은 수익을 가져갈지언정 이익이라는 게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똑같은 매출이 그들이 또 죽고 또 대물림 되고 또 대물림 되고 그 매출이 다운되나요? 올라가나요? 난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게 그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거였으면 평생 나한테 충성 고객을 만들어가는 거고 그 고객이 나에게 어떻습니까? 베네핏을 주고 수익을 주는 순간부터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메이가 들어왔을 때 지금 말하는 월에 작게는 10억, 많게는 연봉 100억대 이상을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메이는 그러나 성공하신 분들이 여기 산다고요? 부산 LCT에 산다며요. 지방권에 대한민국 10대 아파트 중에 다 수도권에 9개의 비싼 아파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온리원, 부산 LCT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10위권 아파트 중에 4위인가 5위인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예요. 거기 어떻습니까? 다수의 직급자들이 어떻습니까?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게 뭐냐면 위에는 스폰서, 밑에는 나, 밑에는 파트너.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예? 그잖아요.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지나가다 만나면 오케이. 가다 맥주도 한 잔씩 하고 소주도 한 잔씩 하고 저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브루스장이 저한테 항상 얘기했던 거면 야 우리 땅 사자. 양평이나 가평이나 땅을 좀 사가지고 우리 같이 집 짓고 살자. 땅은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땅을 같이 사요. 그럼 같이 어떤 집을 짓고 이 공용 땅을 갖다가 멋있게 가운데 끼워가지고 전원을 멋있게 짓는 거예요. 옆으로 이사 오세요. 옆에는 유한근 사람 계시고 옆에는 뭐였으면 또 최현진 사람도 계시고 여러분 다 같이 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ABC나 파트너들이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런 꿈을 꾸시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도 블루 다이아몬드고 크라운 다이아몬드 그랬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았어요. 저 매출 한 달에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안 떠가지고 100만 원도 못 벌어본 적도 있고요. 한 달에 그래 100만 원씩 무조건 벌었네. 내 생각해보니까 2년짜부터는. 저희도 처음부터 몇 천만 원씩 수익이 들어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우리 유한근 사장님이 그 특강때 나왔잖아요. 2,800만 원인가 3,000만 원 벌었던 거 1년 동안 종합세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좀 더 벌었더라고. 이게 매칭 수당의 위력이야.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성장시키는 순간 뭐가 된다? 나에게는 매칭이 들어온다. 오케이. 그러면 똑같은 세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세 사람을 성장시키는 순간 나한테는 후원 수당은 8천만 원 맥스에서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진정한 성공은 뭐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매칭 수당이에요. 매칭 수당은 극점이 있다 없다? 없다. 무한대의 수당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 내가 3천만 원짜리 10명을 만든다. 나에게 40% 매칭이 들어온다. 얼마다? 1억 2천이 들어온다. 게임 오버 아닌가요? 좋다.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가서 후원 수당 8천, 매천, 매칭 1억 2천, 한 달에 2억, 연봉 24억, 야스. 2년 가면 50억, 야스. 부산 인시티가 가다 5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우리 파트너를 초대하는 거야. 놀러 오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꿈만 꿔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사업성 난 들어서 다 필요 없고 최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꼭 3명을 만드시고 그 3명에 3명을 찾아주시고 그 밑에 3명만 찾아주십시오. 그거 갖다 한 달만 이루어지면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것이고 맞나요? 그거 갖다가 4개월, 5개월째 하게 되면 나에겐 수익이 얼마 들어온다? 월 1,000만 원대 이상의 수익이 들어온다. 우리 12명 추천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한 달 12명씩 대단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지만 이 사람은 방판입니까? 네트워크입니까? 네트워크 먼저 아시죠? 많은 사람을 추천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진정한 네트워크 먼저 아시죠?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을 사업자로 키워주는 게 진정한 네트워크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체험 사례, 우리 이샘, 그죠? 나는 삼각김밥 다이어트를 몰랐습니다. 야, 어떻게 그 삼각김밥을 먹고 그냥, 근데 우리 제품 대단하지 않나요? 나는 그거 참 그게 어떻게 본다고 하면 뭐였어요, 그게? 이번에 그게 스피치다 그 영상 찍은 거잖아요. 난 그거 보내줄 것 같아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잖아요. 한방 다이어트, 뭐 플라잉부터 시작해서 운동, 삼각김밥, 원푸드 다이어트 다 했는데 안 빠졌어. 우리 제품 먹고 빠졌어. 그러면 100마디의 설명보다 야, 이 사람 이름 들어봐. 9분만 들어도 10분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이해될 것 같아. 난 느꼈지. 야, 이렇게 매번 필티로 설명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게 여기 와가지고 나는 동영상을 만들 것 같다. 그 고객들한테 정말 부끄러운 것 같은데요. 제 동영상 한 번만 봐주세요. 보내주는 거예요. 보겠죠? 와우. 만났어. 와우 되는 거예요. 근데 그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방 가니까 이렇게 줌이나 유튜브에서 보잖아요. 이게 되게 처음 보는데 낯설지 않대요. 그럼 이 아이는 내가 설명으로 하기 전에 내 스피치기도 하지만 그걸 보내줍니다.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봤어요. 이분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게 내 고객이었어요. 그걸 촬영. 저번에도 2명의 뭐가 있었습니까? 동영상이 있었잖아요. 벌써 3분의 동영상이 있잖아요. 잘 활용해야죠. 보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완전 대박. 이거 봤지? 근데 중요한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먼저 아시죠? 지금의 모습이 이렇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왜 조현 사장님 제품력이 좋고 어떤 리콜이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3분 다 현재 그 몸을 유지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있다는 게 중요한 팩트.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아니 이거 먹으면 빠지겠죠. 이거 금방 요요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이분들 보셨죠? 1년 전이나 후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대박.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4번째가 특강이었죠. 그죠? 여러분들은 특강 들으면서 뭔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니까 결국에는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나는 지금 기억나는 PT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절대 흔들리는 나무에는 새가 둥지를 틀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돈을 못 버는 게 더 중요해. 난 내 팀을 잃어버리는 게 난 더 두려웠다. 나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었으나 나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맞아요. 이 삶 결국에 봤을 때 돈보다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쫓아가요. 돈이야 벌 수도 있고 번 벌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저는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잖아요. 결국에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시죠? 성공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꿈도 ING입니다. 저 역시도 ING예요. 여러분들은 만족하시나요? 저 만족 못해요. 이 사회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뭔지 아십니까? 팁 하나 드릴까요? 내가 성공하는 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데려왔던 내 친구들이 성공을 해야 되고 내 가족이 성공을 해야 되고 내 팀원들이 성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야, 나 한 번 믿고 같이 한번 해보자. 누나, 형, 우리 정말로 꿈이 있으니까 우리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여기 있는 분들 봤을 때 정말 스펙이 화려하고 멋있는 사람만 성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극히 평범했지만 정말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꿈과 목표가 있으니까 성공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거예요. 왜?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못 살았으면 죽을 때까지 못 살아야 돼요? 나 싫다니까요.
전 싫어요. 저 잘 살 거예요. 저 부자 살 거예요. 저는 건물도 가질 거고요. 집도 더 몇 채 가질 거고요. 제 진정한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2030년도가 되면 전 네트워크 사업을 완전 플랜 B로 할 거예요. 저 출근도 안 할 거예요. 교육도 안 할 겁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팀들 도와주세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진정한 성공 아닌가요? 우리가 타임프리, 머니프리 아닌가요? 진정한 성공이 뭡니까? 시간을 갖다가 경제적인 부분,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게 진정한 성공 아닌가요? 우리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힘들 때마다 뭘 보시면 되면 내 꿈을 보세요. 저는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팁 하나, 제 노트 한 권에 꼭 내 꿈을 적었어요. 힘들 때 난 뭘 봤습니까? 그 꿈을 봤어요. 우리 엄마 농사 짓게끔 하면 안 돼. 우리 엄마 빨리 빚 갚아드려야 돼. 나 빨리 성공해가지고 나 좋은 차도 타고 싶어. 나 좋은 집도 들어갈 거야. 나 멋있는 옷도 입고 나 명품도 휘둘리고 싶고 나 이러고 싶어. 그잖아요. 호박에 줄 긋으면 수박 된다? 수박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옷이 날개 아닌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예요. 내가 오늘 솔직히 그 한 분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탔는데 이 옆에 앉아있는 남자분이 등치가 좋아. 여성분이 앉았어. 약간 이 남자의 졸다가 기대는 거야. 근데 막 거기서 막 짜증을 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지하철 타지 말든지. 아닌가요? 아니, 거기 타가지고 그 남성분이 피곤해 죽겠는데 막 내가 앞에 서 있는 되게 뻘쭘하더라고. 남자분이 끝에 이렇게 가더라고. 이렇게 등치도 이만한 분이 이러고 가더라고. 그런 게 불편한 사람들은 지하철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특강 얘기는 좀 더 이따 마무리하기로 하고 오늘도 좀 화이팅을 해야 되니까 오늘 또 한 주를 시작은 아침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화이팅은 우리 최수나 아이비오님 나오시면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보고 오세요. 보고 오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거 엔텍타에서 사업하고 있는 최수나 아이브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거 엔텍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어렸을 때 이게 약간 농사일만 이게 학교는 못 가, 안 보내주시고 농사일만 시키셨었는데 막상 크시고 저희를 낳고 하시다 보니까 그 딸만 셋만 있다는 이유로 약간 딸만 셋만 있다는 이유로 막 중요한 것들은 장남인 저희 아버지는 빼고 약간 죄송해요. 다른 작은 아버지나 고모들한테만 이게 말해주고 저희한테는 약간 통보만 하고 그러니까 약간 무시당하는 그런 게 있으셔가지고 저는 그런 게 조금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약간 부모님 기도 살려드리고 이게 해주고 싶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저희 가족인 문제도 마을 사람들 통해서만 듣게 되고 이러니까 저희는 약간 죄송해요. 아버지는 또 가족이라고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넘기기만 하고 그러고 또 저희 할머니가 저희 가족한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좋은 거 주고 이러는데 저희 가족한테는 다 썩은 거 이게 망가진 것만 주고 이러니까
너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약간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고모들도 다 이렇게 부모님 약간 무시하는 것처럼 약간 뭐 이게 안 좋은 것만 주고 이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화도 나고 그 언제까지 딸만 있다는 이유로 그 무시를 당해야 하나 싶어가지고 차라리 딸인 우리가 이게 세 자매가 이 성공을 해가지고 부모님을 호강을 시켜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부모님께서 고생만 하셔가지고 몸도 안 좋으신데 그 엄마는 그냥 에이 이러면서 그냥 참기만 하시고 괜찮다 이러면서 참기만 하시고 아버지는 그냥 약만 타 드시면서 그 노가다 일 같은 것도 가끔 가시고 이러시니까 무릎도 맨날 안 좋다고 하시면서 계속 가시는 거예요. 돈 걱정에. 그래가지고 저는 그 언니랑 동생이랑 빨리 성공해가지고 그 부모님 안 아프게 약간 이것도 엔젝타의 제품이 좋잖아요. 그래서 엔젝타 제품으로 이렇게 건강도 케어해드리고 이게 부모님들 여행도 편히 갔다 오시게 예 그리고 돈 걱정 없이 오래오래 그 즐기면서 살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 그래서 그 동생도 보여주고 언니도 보여줬는데 언니는 아직 등록을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빨리 언니도 등록을 시켜서 언니도 그러니까 동생도 사람이 많긴 한데 언니랑 저는 원래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지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언니 주위에도 제 주위에도 좋은 인연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제품하고 요 사업성을 많이 전달해서 저도 빨리 이게 성공해서 이게 그 부모님께 효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랑 언니 그 동생이랑 세자매 얼른 성공해서 할 거니까 저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집 사는 고향? 강원도 홍천이요. 강원도 홍천. 홍천은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아, 비발디파. 이거 영화가 옛날에 유명한 게 뭐가 있으면 명소나 아니면 그 먹는 걸 얘기했는데 비발디 파크요. 알겠습니다. 할라 비발디가 있는 걸로 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정말 이 세 명이서 정말 사업을 해가지고 다들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가장 부러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원래 시작했던 친구들이 원래 ABC가 친구인 거야. 원래 친구분들. 이사하다 보면은 알겠지만 이빨이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궁금하시면 이빨이 빠지는 게 뭔지는 나중에 스폰서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원래 고향 친구인데 성공했어요. 원래 부부가 성공하면 기가 막히죠. 그죠? 근데 무조건 부부가 성공할지언정 스폰서는 내가 돼 있어야 된다. 그죠? 밑에 파트너분은 내 수당을 볼 수가 있다 없다? 못 본다. 위에 있는 스폰서는 파트의 수당을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매칭도 올라온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정말 어떻습니까? 이 세 명의 자매분들이 다 성공해가지고 우리 최순아 아이비어가 보니까 약간 마음속에 한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분명히 이게 힘들고 불편한지 알면서도 어느 순간 또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잊지 말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큰 성공하시라고 큰 박수 좀 주십시오. 그 다음 화이팅은 오늘 이제 인천에 계신 우리 이지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실 거니까 준비되셨나요? 됐으면 동그라미 되셨어요? 쭉 이따 이제 지금 들리시나요? 오케이 이게 들립니다.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의사님. 네, 반갑습니다. 엔젝타 베이스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주희 아이디어입니다. 요즘에 저희 사장님들 모습 보고 그거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선물날 저희 주데이 때 이세임 사장님 체험사를 진짜 대박이었고요. 그 대표에서 올라오신 연아 사장님, 올리비아 사장님 여전히 아름다운 정말 명품이셨습니다. 너무 많이 배웠고요. 저희 스폰서 유한관 스폰서님의 성공 스토리는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이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스폰서님. 요즘에 처음에 수식에 대한 걸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 소년 스폰서님 인스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일만 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생각을 하라. 네, 그래서 요즘에 초심에 대해서 처음의 마음은 참 중요하지만 그 처음의 만남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스폰서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과 많이 생각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사업가 되겠습니다. 성공하세요. 집이세요? 꺼버렸네. 아닙니다. 이게 우리 줌이 힘들어 이게. 꺼버리고 끝나는 사이 되니까. 집이세요, 집? 집이세요? 벌써 어디 나오셨어요? 벌써 사업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사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저번에 주의사님이 또 우리 또 셀톡스 강의를 정말 멋있게 해줬잖아요. 처음에 잘 해주셔가지고 좋은 강의가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정말 우리 잘 되시라고 우리 큰 박수 쳐 주십시오. 저는 제 성격이 그래요. 교육을 안 들을 것 같으면 아예 안 듣는데 들으면 정말 저는 열심히 메모하면서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회사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정성이 있어야 돼, 공생해야 되고 베네핏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제품 어떻습니까? 대중성이 있어야 되고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독점해야 된다. 마케팅은 쉬워야 된다. 돈이 되어야 한다. 공평해야 된다. 우리 마케팅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단 한 번도 저는 엔제탈 마케팅을 가지고 수많은 리더분들을 만났지만 제가 마케팅에서 밀려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놈 얘기 안 듣거든. 내 얘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거든.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거에 좋은데. 저희 제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회사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최고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적인 마케팅을 안 바꿨다는 것 자체가 신뢰가 가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번째는 팀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혼자 가는 게 아니 혼자 다 서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런 것 같아요. 혼자 가면 무섭잖아요, 그죠? 같이 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정말 별거 아니겠지만 결국엔 팀이 뭉쳐져야 어떻습니까? 큰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끝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스폰서의 그 흠은 누구의 흠입니까? 곧 나의 흠입니다. 파트너의 흠은 누구의 흠입니까? 곧 나의 흠입니다. 이런 마음만 갖고 사업에 나가면 성공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까 얘기하셨지만 오늘 4월 끝 주고 마지막 주인 같은데 저는 항상 그 말했죠. 최고보다는 최선을. 끝까지 다해서 어떻습니까? 작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멋진 4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통과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멋진 모닝스쿨 해주신 우리 고수명 스폰서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일 사장님 어디 계셔요? 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참 좋네요. 그 전에 이제 먼저 그 공지사항인데 줌데이 쌤이나 고객분들과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 샴푸나 트리트먼트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명단 파악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리더 사업가 분들과 점검하고 나서 최종적인 명단 공지하고 샴푸와 트리트먼트 랜덤으로 혹시 나는 뭐 샴푸 트리트먼트 중에 이거 꼭 하고 싶어요 뭐 그런 분들 있으면 네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안 들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5월 일정 공지를 우리 이승현 아이비원님께서 저번에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회를 참 많이 봤었는데 사회자분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이승현 아이비원은 굉장히 칭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있어요. 젊고 잘생겨야 된다. 네, 그 5월 일정을 공지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수요일이고 밤 9시에 줌 미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 장홍석 아이비원님의 오토식 강의 못 들었다고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그 소감, 피드백에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듣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남길 수 있지? 저 그런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또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네. 굉장히 주관적이죠?
선물도 주관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5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줌데이 세미나가 또 개최될 예정이고요. 5월달 일정 미리 공지하는 이유는 좀 미리 좀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고객들 케어할 때 이분들이 효과가 좀 좋고 좀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예전에 이제 원데이나 1박 2일 할 때는 미리 계속 말하는 거야. 한 달 전부터. 그때 미리 시간 빼셔야 되고 꼭 같이 참석하셔야 되고 참석하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 또 느끼실 거고 또 선물도 많이 준다고. 똑같아요. 주로 줌 미팅이지만 똑같이 효과 보고 이러신 분들은 5월 22일 토요일이기는 하지만 꼭 시간 빼시라고. 그 참석하시면 선물도 주고 이러니까 꼭 참석하시라고. 그렇게 미리 공지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그 각오와 다짐해 주신 최순아 아이비오님과 이주희 아이비오님 계시는데 선물 선정이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네, 요즘 날씨가 좀 많이 이제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건조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부를 깨끗하게 해줄 토너 준비했습니다. 자, 최순아 사장님. 네. 가슴에 한이 많아서 그쵸? 자, 이게 나와가지고 손 한 번 들어주고 가세요. 네. 아유 좋다. 참 뭐해도 귀여울 때요. 저 한편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저 때 안 귀여우면 이제 언제 귀엽냐 이러면. 그 다음에 토너 하나는 이제 이주희 아이비언님 드릴 거고 오늘 누가 굉장히 열심히 들었는지 또 이승현 아이비오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절대로 저의 주관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승현 아이비오의 선택이에요. 저한테 따질 필요 없어요. 하도 제가 따짐을 많이 받아서 네 떠넘기는 거예요. 자, 박초희 아이비오님 혹시 계시나요? 박초희 아이비오님. 네네네. 손을 흔드는데 당사자가 안 보이네요. 어디 갔어요? 네, 어찌되었건 박초희 아이비오님. 네네네. 저기 계시군요. 우리 이승현 아이비오님이 한 분 더 하면 누구 잡을까? 누가 열심히 들었지? 그랬더니 강소미 아이비오님 굉장히 열심히 들었다. 그래서 박초희 아이비오님만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찌되었건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5월달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모닝스쿨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